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이 산실이자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대전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이 부산, 또 대구, 광주에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조성이 되면 이 기술과 기업이 결합을 해서 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가야 할 길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전북 연구개발특구 그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짚어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달라진 기후에 답하다. 삼성 스마트 에어컨 Q9000. 게임의 결과는 훈련으로 완성된 단 한 발의 화살로 결정될 것이다. 당신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지금 소환하라. 써머나 주어 천공의 아리나.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전북 연구개발특구 그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완주군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수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양시영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창업으로 연결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를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감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부품 소재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구를 연결하는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산학연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라북도가 핵심 현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연구개발특구.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의 핵심 단어가 이 연구개발특구인데요. 이 연구개발특구란 말 상당히 좀 생소하고 좀 낯설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잠깐
요약해서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좀 더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성수 국장님께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라는 게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연구개발 특구가 좀 생소한 것만은 사실인데 예. 보통 우리가 특구라는 얘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뭐 무주의 관광 특구, 뭐 다른데 무슨 앞에 산업 얘기를 넣어서 특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관련된 산업을 그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게 특구 기본 개념인데 예. 이 앞에 연구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특구법을 보면 정부 관련된 연구소 그리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연구소가 연구를 합니다. 뭐 연구를 하면 관련된 특허가 나오겠죠. 예. 그 특허가 나오면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예. 이게 바로 사업화로 되거나 또는 예.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록성 특허라고 해서 장롱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장되는 것이냐 예. 이런 걸로 구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는 이렇게 특허로 등록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일자리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예. 잠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예. 대덕 특구처럼 예. 연구개발 특구는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도내에 있는 정부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내는 특허를 사업화시켜서 예.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삼자는 그런 제도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 오근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어떤 특정한 그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기술을 기업이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해서 좀 비즈니스화를 시킨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특별한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개발 특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뭐 각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고 그 추진을 하고 있을 텐데요. 박서일 군수님, 예. 연구개발 특구가 이게 꽤 전라북도도 힘을 주어서 이게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개발을 아무리 연구기관에서 개발을 해도 그게 아까같이 사장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은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키고 지원을 잘해서 연구개발도 활발히 되고 또 그 성과물들을 직접 아까 일자리나 이제 사업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선순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예.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 아주 일자리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런 연구개발 성과를 받아서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예. 거기서 자연적으로 일자리도 따라붙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조금 전에 그 이성수 국장님께서 이제 연구개발을 해내면 이제 이게 사업화되는 것도 있고 이 서랍 속에서 이제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개발되는 그 연구 성과물이 오늘 꽤 됩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도나 되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1년에 나오는 특허가 한 출연되는 게 한 3,500여 건이 매년 지금 출연되고 있고 한 1,500건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원이라는 것은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 출원하는 거고 그 특허 기술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받는 거죠. 기술로 그 특허 기술로서 인정받는 것을 이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년 그렇게 한 1,500건 이상이 등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하고 연계가 되려면 그 특허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사업화되기 위한 또 비즈니스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툴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와 연계되고 하기 위한 그 기술 탐색이라든지 기술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해서 이 기술은
사업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관련 기업을 매치시켜서 이제 사업을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이 이제 그 기술 사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그 특허로 등록된다 이 말씀이시죠? 전라북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예. 그 경우 물론 모두 다 이제 사업화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장은 못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꽤 상당수는 잘하면 좋은 상품으로 그 비즈니스의 아이템으로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특허가 이제 기술이 등록됐지만 그 기술이 사실은 뭐 사업화가 가능한 건지 이런 평가 같은 것을 하는데 또 많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그런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에 대한 분석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분석과 그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또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연계시켜서 이제 그 기업과 연계시킨 작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연구 성과가 기업과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 오군배 수장님 어떻습니까? 그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도 꽤 많은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고 있을 텐데요. 이걸 좀 그 기업에게 사업화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애로를 느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10년 가까이 저희한테서 이렇게 파생된 기술들이 기업체에 많이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여기다 설립하기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형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데 진출해서 성과는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지역 경제는 대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전북에 이번에 특구가 설립된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파생된 그 기술을 가지고 바로 연구소 앞에다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전북이 되고 거기서 성과도 정읍이 전북이 되게 돼서 지역 발전에 당연히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혜택이 없다는 것은 어떤 혜택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제 특구 지정할 때 보면 크게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세금 감면 혜택,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혜택, 행정 지원 혜택이죠. 그다음에 기업을 설립할 때 자금 지원 혜택, 그다음에 사업화 비용 들어가는 사업화 비용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우선 그 소득 발생한 때부터 국세는 3년간 100% 면제, 2년간은 50% 면제, 지방세는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은 또 50% 감면, 이런 정도로 거의 세금이 거의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기업을 세울 수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이전한 기술이 바로 옆에서 창출하면서 서로 기술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할 텐데 지금은 전부 다 대덕에 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대덕의 그 매출액으로 기록이 되고 전북은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 지원 요청이 와도 출장을 가서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전북 특구가 생기고 우리 기업이 바로 연구소 기업이 앞에다 생긴다면 걸어가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걸어와서 기술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이런 선순환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저희가 이제 그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연구소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또 기업이 달라붙으면서 잘 될 것이다 했는데 또 실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만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구가 만약 이번에 전북이 지정된다면 저희 정읍에 있는 3개 출연 연구기관에서 파생하는 기술은 거의 그 앞에서 바로 기업이 설립되고 바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완주에도 지금 그런 그 연구소들이 꽤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완주도 그런 그 혜택을 좀 뺏기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에도 많은 한 250만 평 산업단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250개 기업 이상이 지금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적용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아까 여러 가지 혜택면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특구가 지정된다고 한다면은 직접적인 효과가 우리 기업한테 직접 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관련된 기업들을 새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적화가 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그 연구소 기업 관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그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했던 콜마 B&H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대덕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올 초에 코스닥에 상장돼가지고 무려 시가가 1억짜리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 1억, 1조짜리.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연구 성과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뭐 기업으로 탄생이 되고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또 매출이 늘어나고 다시 또 대투자돼서 또 R&D에 투자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특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절체절명에 맞은 과제를 안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만약에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가 있었다면 그런 유망한 기업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반드시 지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이거 뭐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닐 테고요. 뭔가 조건이 있고 다 기준이 있고 그럴 텐데 어떤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상황이 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특구를 지정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을 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지금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런 모든 조건들을 저희들이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외적으로 뭐 전라북도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이제는 그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연구기관 말고도 또 다른 요건은 없습니까? 대학교가 이제 3군데 정도. 뭐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충족했던 것들은 뭐 저희들이 뭐 논의를 하고 이제 새롭게 꼭 정부에서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침 농진청과 관련된 정부 연구기관들 이번에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충족을 했고 앞서 얘기했던 대전 이남에서 대덕을 빼고 나머지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북도가 연구 관련 기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는 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특구 지정하는 건 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정량적인 요인이라고 봐지고 이제 특구 지정을 하려면 정부에서 정성적인 또 평가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면 이제 전라북도의 각 산업단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 또 특히 정부에서 이 특구를 지정하려면 9개 부처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재부 또는 환경부, 국토부, 뭐 미래부 이런 것은 기본이고 농림부, 국방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개 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범부처 모두가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에 동의를 해야만이 지정이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저희들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성적 평가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나요? 정성적인 평가는 전라북도에서 아까 조금 전에 1년에 특허가 1,500건 정도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그 1,500건 정도가 과연 사업화로 되는 과거의 성과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또 그걸 담을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정부에서 물론 다 됐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 사정에서 1년에 100억 정도 국비를 지원해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재정 상황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정량적 요건은 지금 이제 갖췄는데 정성적 요인에 관한 평가에서 이게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아직 뭐 확신하거나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특구를 담당하는 부처가 미래부입니다. 미래부에서 그 관련 법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는 미래부에서 지난해 1년 동안 TFT를 구성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전라북도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데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래부의 기본 주무부처의 입장이고 그 미래부에서
다시 뭐 예산 당국자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정량 정상적인 것은 적정하다라고 예. 보는 거고 예. 각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과제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개발 특구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기구도 있지 않던가요? 그 특구 지정 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돼야 되는데 예.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금년 상반기 내에 미래부 장관이 그 특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전라북도 지정을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 그 정치권에서 사실상 거의 그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장관 결재만 남았다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전라북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예. 지난 2월 달에 특구 지정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미래부 장관에게 2월 13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부 장관이 각 9개 부처에 협의 의견을 냈는데 예. 현재 5개 부처는 협의 의견이 미래부 장관에게 도착이 돼 있고 예. 나머지 4개 부처에서 협의 의견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예. 저희들이 그 각 부처들하고 예컨대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것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 그게 종료가 되어야만이 미래부 장관이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예. 그 지정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이게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상반기 내에 지정이 되어야만이 예. 내년도 국가 예산에 예, 반영이 되는 받아준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을 때 도에서는 주로 이제 리딩을 해서 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예. 도 전체 아까 전라북도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총체적으로 도에서 리드를 하는 거고요. 예. 기초단체는 실질적으로 그 그릇을 만들고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예. 가령 아까 연구 기관들을 어떻게 더 연구 역량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유치하고 더 제고시키냐 예, 그런 예, 부분 또 예.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자치단체 각 공단이나 연구소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요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문제 또 아까 아무리 연구 개발을 해서 성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 있느냐 또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이게 도에서는 전체를 리드를 하는 거고 실질적인 것도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도가 기획 기능을 담당한다면 집행 기능은 기초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양시영 교수님 또는 오금배 소장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이 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가능성, 우리 동네 얘기니까 너무 긍정적인 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어두운 쪽도 있으면 그것도 과감 없이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이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화 시키자라는 거거든요. 예. 대덕특구가 2005년도에 특구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대덕 연구특구가 연구개발 단지가 40년간 쌓아온 연구 성과가 사업화 쪽으로 연계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0년간 지금 많은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런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더라도 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나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그런 비즈니스화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화가 단순하게 저희 지역의 어떤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 기업체들만으로는 안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줄 수 있는 창업이라든지 또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또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았을 때 사실은 사업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전라북도 사람이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사람이 머물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다른 뭐 수도권 대비해서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와서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글로벌 환경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아까 그 정주 여건 같은 것도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 첨단 방사선 연구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정주 여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말해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정읍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여기에서 국제회의 이런 것을 너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기구에서 여기서 열으라고 그 자금도 대주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숙박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회의할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다시 전주로 나가야 합니다. 저녁에. 아침에 다시 데려와서 회의를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연구소 측에서는 회의장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국제회의를 열 호텔이 없어서 또 그분들은 또 아주 식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도 정읍시장님한테 몇 번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그 국제회의 열 수 있는 호텔 좀 지어주십사 하고 그러면 정말 1년 내내 국제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저희 그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정읍에 있는 3개 출연 연구기관은 본원이 전부 다 대덕특구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은 이미 수십 년간 특구의 그 장점이라든지 몸에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북 연구발 특구가 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읍 측에서는. 그 오건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군수님께서도 피부로 잘 느끼시겠는데요. 그쪽에도 기업들 연구소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그런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연구소가 저희들 키스 분원도 있고 고온 플라즈마 응용 연구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고급 인력들이 와서 머물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특구가 될 경우 또 앞으로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만 정주 여건을 새로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계를 하면서 한 3,000세대 정도의 미니 복합 타운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한 2017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말 글로벌 기준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그 특히 교육이나 교육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원들이 올라오고 교육 부분 또 문화 시설 같은 부분들, 뭐 영어과관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 아까 또 먹거리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제 완주가 충분하기 때문에 먹거리 부분들. 또 저희가 좀 어려움 느끼는 부분은 역시 아까 컨벤션 센터 같은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전주시하고 또 도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크게 보면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금 낙후돼 있고 뒤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뭐 인식되고 있는 것은 뭐 소위 말하면 사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우선 그 방금 논의했던 정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업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라북도의 기본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차의 연구개발 특구를 놓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이제 그 정리가 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연구개발 특구 그 자체 내로 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어떻게 사업화하고 이걸 선순환 구조로 돌리냐 이런 쪽에 정부에서도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이 성과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 사업 계획들을 치밀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비교적
자신 있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특구가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네, 뭐 그렇습니다. 특화된 부분도 있고 네. 지역적으로도 좀 뭐랄까요 공격하는 곳이 있고 네, 이제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예.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하는 그 면적은 세계 지구의 약 590만 평, 예. 590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군수님께서 와 계신다마는 그 완주 쪽에는 융복합 소재 부품 거점 지구라고 해서 그쪽에는 키스트 전북 분원이 있고 그리고 한국 탄소기술원 등이 있어서 완주의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이쪽에 탄소 융복합 소재 그리고 고기능 경량 합금 소재 등 융복합 소재 부분 거점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쪽 혁신도시 예. 그리고 전북대 전주대에 있는 쪽은 전주의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R&D 생산 주거 교육 복합단지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화를 조기에 예. 이루는 그런 거점으로 한번 육성하겠다. 예. 특히 이쪽은 지난 연말에 문을 열었던 전북 혁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해나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읍 혁신도시 그리고 정읍에 있는 그 세계 정부 출연 연구소와 같이 정읍 첨단 과학단지를 이용해서 방사선 융합기술 그리고 바이오기술 기반의 농생명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기본 그 방향입니다. 특히 이걸 요약을 한다면 농생명 그리고 탄소 융복합 그 기반으로 한 특구를 육성하겠다는 게 지난해 11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 와서 전라북도가 농생명 그리고 탄소의 가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게 된 정부의 방향하고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원 약속도 있고 했으니까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양정 교수님, 이 전라북도 지금 세계 특화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충분히 차별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마침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대덕 특구하고 광주, 부산, 대구가 현재 이제 4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덕은 IT 융복합이나 나노 융합 기술 중심으로 이제 그 특화가 지금 돼 있고요. 광주는 차세 광기반 산업과 그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스마트 IT 융합하고 그 의료기기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친환경 융복합 소재 부품 산업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지역과 차별화가 되면서도 또 4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차별성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작년 그 TFT 그 운영 과정에서도 특구의 적합성이라든지 특화 분야의 적합성, 그다음에 이 분야에서의 뭐 시장 창출 가능성, 기술 사업화 가능성, 그다음에 이 분야의 뭐 과학기술 혁신 지수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이제 타 지역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저희 전라북도가 한 11위나 12위권에 있던 그 혁신 지수가 13년도, 14년도 그 작년부터는 그 전국 한 5위나 6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 도시에 있는 그 혁신 기관들, 그다음에 정읍에 포함되어 있는 출연 연구소, 또 우리 지역의 대학 이런 혁신 지수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한 1, 2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경쟁력도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충분히 차별성이 있는 그런 분야로 특화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이성수 국장님께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완주의 경우에 지금 부품 소재, 융복합 부품 소재 이것도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신소재 융복합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저는 우리 도에서 지금 선정한 두 분야가 아주 저는 잘 선정의 특성을 살려서 잘 됐다고 봅니다. 아까 뭐 농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고 또 미생물 분야는 뭐 저희 뭐 잘 아는 뭐 순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국내에서 최고 수준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국가 연구기관들이 좀 입주해 있어서 농생명 산업 부분의 연구
관련된 부분은 또 뭐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또 김제의 또 민간 또 육종단지 등 아마 최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완주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저희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도 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런 많은 그 연구 성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특히 아까 신소재 이제 융복합 관련된 그 부분은 키스트 전북 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많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또 기업들이 전후방 효과를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현대나 좀 KCC, LSM트론 등 대기업과 관련된 그 부품 1차, 2차 밴드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완주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 연구 성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더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많은 기업들도, 새로운 기업들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우에 특히 이제 전주, 정읍, 완주 이렇게 세 군데로 그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혹시 오건배 소장님 좀 네트워킹이라 하는 데 있어서 좀 단점으로 평가받을지는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저는 그 30분인가 자동차 거리로 어떤 그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전북의 30분은 부산 동서의 30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부산 동서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 시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그 물리적으로 더 멀 것 같아도 시간은 교류하는 시간은 훨씬 짧아서 저는 그것이 전혀 제한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물리적 거리라고 말씀이시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선숙 주장님?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 인접해 있는 경남이 부산 특구를 확장해서 그 부산 경남 특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곳이 있고, 또 울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이 5년째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쪽 사람들도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로 뛰어드는 지역하고 뭐 경쟁 문제는 저희들이 별로 크게 고려치 않고 다만 앞서서 기왕에 지정돼 있던 특구와 경쟁 문제는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농생명 쪽이고, 그리고 융복합 복합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전라북도가 기왕에 특화가 돼 있는 이만큼 이쪽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한다고 보면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은 지금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울산 아까 울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울산 경남. 울산 경남. 하고는 있는데 전라북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양수영 교수님, 그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소를 보면 대학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특구가 지정되기 전도 그렇고요. 특구가 지정된 후에도 대학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요건에 아마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차트 잠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죠. 차트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사실 그 우리 나라의 경우만 그 특구가 연구소 중심으로 돼 있고, 외국 사회를 보면 대부분의 그 혁신 클러스터 특구들이 다 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어떤 연구 인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우수한 연구 성과가 이제 기술로 사업화가 연계된, 뭐 실리콘밸리도 스탠포드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미국의 그 트라이앵글 리서치 파크도 그 듀크 대학에서부터 이렇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학에 가장 많은 연구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들, 또 첨단 연구들을 갖다가 기업 이쪽보다는 대학에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첨단 기술들이 이제 개발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사실 많은 그 특허들이 이제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매년 뭐 한 300여 건 가까이 특허가 출연되고 있고, 또 등록도
아마 200건 이상이 매년 이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매년 쌓이다 보면 수천 건의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사실은 이제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런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중간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했지 그걸 사업화시키는 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연구개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신기술들이 창출되고 또 발굴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또 많은 기업에게 이제 기술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대학이 이제 그 주도를 해 가야 될 것이고요. 또 결국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든 사업화를 하든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들을 이제 대학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뭐 모든 인력들을 저희 대학에서 다 공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갖다 대학에서 공급해서 저희 지역에 공급한다면 그 특구가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학교의 역할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인력을 갖다가 양성해서 공급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구 지정이 이제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특구가 아마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뭔가 활발한 특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특히 뭐 그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연구개발 특구가 제대로 기능하고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역시 아까 연구개발 역량을 어떻게 키워주는 부분하고 그 역량,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또 기반 만드는 부분, 또 그런 연구원들이나 우리 기업할 수 있는 그 기업 인력들을 어떻게 잘 정주시킬 것이냐.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융복합 소재 관련된 그런 뭐 그 중심 기지로 저희가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스트나 또 아까 여러 가지 그 과학 산업단지 내에 민간 연구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연구기관도 좀 유치를 하고 해서 연구 역량도 키워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두 번째는 그 연구 결과물들하고 아까 연계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250만 평 지금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현대나 아까 LS, 엠트론 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새로운 신소재, 융복합 소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또 다시 만들어주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창업이나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산업단지 3단 제 2단계 테크노밸리 한 60만 평을 지금 금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더 확충을 좀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아까 중요한 부분이 역시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고급 연구 인력이나 또 기업 인력들이 머물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미니 복합타운을 글로벌 수준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건배 소장님, 연구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특구가 지정되면 이 특구가 정말로 그 지역 경제의 그 뭐랄까요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차피 연구소는 연구를 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저희 정부 출연 연구소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번에 특구와 관련해서는 너무 운이 좋은 게 저희도 완주에 이번에 그 농림부사나 농진청이라든지 관련 연구기관이 지금 현재 계속 입주 중에 있어서 그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 외국하고 공동 연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대덕에는 연구발 특구에 저희는 30년 이상 종사해봤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운 좋게도 작년 연말에 미래부하고 농림부 사이에 연구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산하기관끼리 연구하는데 벽을 다 허물어줬습니다. 아니면 큰 우산을 씌워줬죠.
그래서 농림부 산하의 그 국립 축산연구원이라든지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저희 역시 공동연구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서 예. 특구 지정과 동시에 아마 연구 협력이 그냥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예. 있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이성수 국장님, 조금 전에 그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연구소와 또 이제 기업체를 네. 연계하고 뭐랄까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특구 지정이 확정이 되면 이 전라북도에 이 특구 지원을 하는 본부가 설치가 예. 될 겁니다. 특구 본부 정도라고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매개 기관이 설치가 되면 예. 저희들이 그 지난해 그 발족된 창조경제 전북 혁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 우리 탄소면 탄소 또는 농생명 농생명 이쪽 그 기업들을 좀 더 사업화시키고 또 예.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런데 같이 매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정될 것을 대비해서 그 본부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 직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특구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군요. 아까 뭐 그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이게 뭐 사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그 본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예, 격이 좀 될 수도 있겠군요. 그 아까 예. 특구개발연구 우리 사업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특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연구개발 특구 지원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구 성과 사업화하고 예. 벤처 생태계 조성, 글로벌 교류 협력 예. 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술을 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 대학이나 연구소의 그 많은 수천 건의 기술들을 과연 사업화 가능한 기술이 예. 뭐냐라는 찾는 작업을 예. 특구 본부에서 전북 특구 본부에서 아마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찾아낸 기술 가지고 그 포럼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뭐 이전을 할 것인지 뭐 특구 기술에 대한 뭐 포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예.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갖다가 예.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갖다가 맺어주는 역할들을 예. 이제 특구 본부에서 한다면 예. 그동안에 저희가 사장되어 있던 기술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사업화 안 됐던 것을 갖다가 사업화시키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 특구 본부에서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지원이 되면 이제 벤처 생태계 조성. 기존의 그 어떤 대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닌 기술 중심의 예. 뭐 첨단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것들. 그래서 뭐 1인 벤처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존 사업을 또 육성하는 사업들. 그래서 예. 산업 생태계를 갖다 조성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 국내에서만 한정돼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 국가들하고 그 많은 교류 협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교류 협력들을 갖다가 지원해 가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구가 이제 지정된 후에 뭐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 산학연관의 그 긴밀한 교류 협력이 오히려 그때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수님도 그렇게 그 지원을 하실 구상을 예, 사실 뭐 특구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예. 지정 후에 예. 어떻게 그 협력 기관끼리 예. 협조를 잘 하느냐에 예.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연구 그 기능 역량을 키우고 활발히 연구 성과물을 내게 할 것인지 부분이고 또 저희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연구와 성과물과 어떻게 기업과 연계시키고 아까 예. 도나 그 특구 본부 또 각 아까 그 연구소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예. 기업을 매칭을 시켜주느냐. 예. 또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이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느냐. 또 그 산업단지나 이런 걸
더 조성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느냐. 예. 또 아까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고급 인력들이 어떻게 많이 오고 머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분당 한 30초에서 40초 고민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고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오금배 소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읍 쪽에 있는 그 농생명 관련 연구나 사업은 모든 과학기술을 이제 집결이 되어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농생명 관련 연구 및 산업은 농업, 축산, 식품, 생명공학, 환경 관련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개발되고 이제 활용되고 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저는 이 전북이 자체가 원래 그 고대 시대부터 이 농업이 발달돼 있고 축산이 발달돼 있어서 그 전북의 성격과 저희 정읍에 있는 3개 출연연구기관 성격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시영 교수님. 예. 전북은 사실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관계없이 이런 지역 내의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화 시키는 그 사업들을 사실은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구나 광주가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그 연구소 기업이 대구는 한 10개, 광주는 6개 정도 지금 지정이 됐는데요. 전북은 기술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8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를 잘 해왔던 거에다가 특구가 같이 지원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손가락이 아파서 한의원을 가게 되면 손가락에만 침을 맞는 게 아니고 손등이라든지 팔꿈치, 어깨 같이 이제 혈맥을 갖다가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거에 그 전반적인 그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특구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술 개발과 사업화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 그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구를 지정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성과가 우리 산업체로 잘 이전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저희들이 특구와 관련돼서 그 중요성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마지막 방점을 찍어서 민선 6기 전북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탄소 융복합 산업, 그 농생명 식품 산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특구를 저희들이 반드시 지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 지정은 우리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떠나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정부의 4개 부처의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4개 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교수님. 예, 지금 아마 막바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마지막에 가령 우리 이번 공항 같은 것이 충청권에서 반대를 하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딴지 걸 소지도 없지 않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협조를 통해서 막바지까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입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같이 연구 특구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후에 어떻게 제대로 그게 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정주 기반이나 산업 기반이나 이런 부분을 잘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정말 우리 완주를 융복합 소재의 세계적인 그 글로벌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 내용 중에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좋은 연구 성과물을 냈는데 이것을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이어받지 못해서 전라북도 경제로 효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좀
뇌리에 많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남았고요. 아무쪼록 연구개발 특구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